자, 오늘 3월 24일 벌써 3월도 다 갔습니다. 1분기가 다 갔네요. 세월 진짜 빠른데 일단 오늘 코스피는 주춤했던 반면에 코스닥은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코스닥이 강한 이유는 전일 이제 연내 금리 인하가 없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점도표를 비틀고 있고 연내 금리 인하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를 예상하면서 성장주의 반등을 기대하겠죠. 그러니까 마이크론을 비롯한 미국의 반도체 회사가 주가가 어제 올라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가고 우리나라 반도체 지수, 종목들도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재용 부사장이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이후 처음 여는 대규모 오프라인 국제 회의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부도 못하고 있는, 제가 계속 정부의 그 중국과의 관계 개선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못하고 있죠. 그것도 못하고 있는 이제 관계 개선을 이재용 부사장이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쏟아졌고, 오늘 거의 뭐 폭탄 융단 폭격처럼 레포트들도 업황 개선 레포트들도 나오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2000지 특히 에코프로 시리즈가 힘이 빠지고 그 수급이 좀 퍼진다면은 오히려 코스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인데, 제가 지금 우리 그 회원님들하고 매매하면서 HN 정리하고 지금 신규 종목을 접근할지 아니면 일단은 이번 주 지나고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포트폴리오를 지금 재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일단 반도체 섹터가 올라간다는 점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뭐냐, 지금 페드 와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페드 와치를 보여드리려고 버벅댔는데 5월달 보시면은 현재 금리가 커렌트가 475에서 500입니다. 그러니까 475bp에서 500bp인데 이게 5월달 그 예상 금리거든요. 5월달 예상도 지금 70%가 475에서 500이거든요. 그러면은 금리 동결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파월 의장의 지난번에 나왔던 점도표가 510이었기 때문에 대충 한 번 정도 금리 인상 이 정도는 돼야지 점도표에 맞는 건데,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합니다. 이까지는 납득할 수 있어요. 납득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조금 와서 올해 한 11월쯤을 볼게요. 올해 한 11월쯤 되면은 커렌트가 475에서 500이잖아요. 여기입니다. 올해 11월입니다. 올해 11월 FOMC 회의에서 475에서 500은 0.7이고 오히려 가장 많은 거는 400에서 425bp입니다. 이게 금리 인하를 전부 다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 금리 인하는 언제 하는 거죠? 금리 인하라는 거는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나이트 클럽에서 양주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뭔 얘기냐? 제가 나이트를 어렸을 때 한 2번 정도 가봤는데, 나이트를 가면은 룸을 잡으면은 양주를 시키잖아요. 제가 계산을 진짜 한 적이 없어가지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형님들한테 비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양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양주를 홀짝홀짝 까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양주를 못 먹게 합니다, 형님들이. 왜냐, 이거는 총알이다. 나중에 여자애들 올 때 줘야 된다. 이러면서 양주를 막아놓습니다. 정말 짜증을 냈었는데, 이 금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이 들잖아요.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그만큼 유동성을 흡수하고 회사들의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는,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것을 감안하고 올리는 게 금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악재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빠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비용을 들인 거예요. 그럼 이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 마중물을 언제 푸느냐? 아까 말씀드릴 것처럼 나이트에서 여자분들이 올 때, 즉 안 좋은 손님들이 올 때 내주는 거거든요. 어떤 손님이냐? 나이트에서 여자분들은 반가운 손님이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도 그렇고 리먼 때도 그렇고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를 내리고, 이 금리가 올려놓았던 금리를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안 좋을 때 금리를 하락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가 하락할 거라고 올해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 하락을 시켜야 되죠?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 자체는 코로나 때 풀어놨던 유동성뿐만 아니라 과거 2008년 리먼 때 있었던 풀렸던 그때 유동성마저도 지금 문제가 돼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생각해 본다면 굳이 지금 올해 말에 이 비용을 들여서 올렸던 금리를 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내린다는 얘기는 경기가 위축되고 경기가 악화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금리는 내리고 그 얘기는 경기 악화를 예측하는데 반도체 업황은 좋을 거다. 특히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반도체 사이클이 한 2달, 석 달 정도 그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개월치, 22개월치 갖고 있다는 뉴스가 며칠 전에 전해졌는데 지금 당장 2분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 같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을 끌어올렸다. 이것들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SVB 은행도 파산했죠. 예금자는 뭐가 될지 몰라도 대출받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자금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대출받는 대부분 SVB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실리콘밸리 은행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벤처기업들이잖아요. 벤처기업들이 지금 자금 조달하기 힘든 상황인데 지금 반도체 업황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봐야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은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하면서 간을 좀 보고 있다. 특히 코스닥이 마지막에 이제 외인이 매수로 전화했지만 매수를 해봤자 428억밖에 매수를 안 했고 코스닥도 보면은 외인기가 양매도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외인이 8천억 넘게 매도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이고 환율을 보면은 환율을 보시면은 오늘 어제 환율 급락을 했으니까 오늘 좀 올라갈 수 있지만 오늘 1%가 넘게 환율이 올라갔는데 이 삼박자가 터지면서 만약에 오늘 주가가 하락했으면 납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가는 상승하는 가운데 이 삼박자 매도가 나오고 환율 올라간다. 이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코스닥에서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 반도체주를 가지고 끌어올린다. 시장을 역행하면서 끌어올릴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나 몇 종목에 집중해서 끌어올린다는 건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섹터를 끌어올리는 게 절대 만만한 부분들이 아니고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삼성전자 오늘 1% 정도 올라갔고 하이닉스 1% 정도 빠졌어요. 그런 측면들을 본다면은 지금 일단은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지금 유럽 열렸는데 유럽은 크게 빠지진 않는데 1%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중에 계속 플러스권을 유지했던 지수 선물도 지금 뭐 혼조 정도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까지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